자, 오늘은 로그 함수 할 건데요. 로그 함수 하기 앞서서 지수 함수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려면 함수라는 파트가 항상 그렇듯이 기본꼴 식이 있고 그 기본꼴에 따라오는 기본 그래프 개형이 있고 그리고 평행이동 꼴이 있고 그리고 그 평행이동에 따라오는 개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기본꼴이 이렇게 생겼었지.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떨 때? 이 친구 어떨 때? 이 친구가 1보다 클 때. 너 무슨 함수라 그랬지, 선생님이? 증가함수라 그랬지? 라고 했고 이때 이 친구를 뭐라고 부른다? 이라고 부르고 식은? 이고 이때 y절편 값이 2 된다. 그 다음에 이 친구 이름이 뭐예요? 이 친구 이름. 해서 요 밑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밑이 0보다 작은 거는 생각하지 않는다. 밑이 1인 것도 생각하지 않지. 왜냐면은 보시다시피 함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요 밑이 1이면은 x 값에 관계없이 y가 계속 1이야. 그럼 함수로서의 값어치가 없지, 그지? 마찬가지 이 a가 음수이게 되면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지수함수는 밑이 0보다 큰 부분밖에 안 보기 때문에 1 기준으로 1보다 큰 부분, 1보다 작은 부분이 되는 거고 그때 반드시 이보다 작은 친구는 0보다 큰 부분이다 라는 표시까지 깔끔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무슨 함수? 인 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정근선도 동일하고 y절편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평행이동하게 되겠지. 평행이동 항상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는 거고 그럼 평행이동의 식이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x? 그래서 문제집에서는 q가 이렇게 넘어가 있는 형태로 보게 되지. 많이 보게 되는데 원론적으로는 이렇게 생긴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여러 가지 문제를 풀고 하는 데 도움이 되지. 그래서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거는 크게 눈에 띄진 않아요. 눈에 띄진 않는데 뭐가 눈에 많이 띄어?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게 눈에 많이 띈다. 왜? 점근선이 이렇게 같이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겼으면 이 점근선 식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게 되고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지. 물론 옆으로도 좀 이동해서 y절편이 단순하게 여기가 1 더하기 q가 나오진 않아요. x축 방향으로도 조금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그냥 x에 0 넣어서 확인하시면 될 거고 마찬가지 저 친구도 y축 방향이 눈에 띄게 변이동을 하게 된다. 지수함수의 전반적인 개념은 한 이 정도.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정의역이 어떠니, 치역이 어떠니부터 시작해서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니, x2가 x1보다 클 때 fx2가 x1보다 크니 작니 이런 말장난으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는 문제를 직접 보시고 내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고 문제를 어디까지 이해했고 어디까지 이해를 못했고를 정정을 하셔야 선생님이 설명이 들어가는 거라서 그거는 문제를 풀고 나서 어느 거를 선생님이 같이 보셔야 될 거고. 자, 그 다음 로그함수 이렇게 생겼지? 제일 처음에 보는 형태 이게 어디야? 62페이지잖아 62페이지에 제일 처음 보는 형태가 이렇게 생긴 건데 그거 하기에 앞서서
네모칸 세 개가 막 이렇게 있고 아래로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은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래서 기본 걸만 봅시다. 그래서 마찬가지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역시나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밑에 쓰지 않아요. 밑조건이 있었잖아요. 그치? 로그 처음 배웠을 때 A 이름이 뭐지? 조건이 있었어. 뭐 있어? 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1이 없어. 그지? 그 다음에 이 X 이름이 뭐였지? 진수야, 진수. 그래서 이 친구 조건이 뭐다? 우리가 로고 처음에 할 때 배웠던 요거를 기본 베이스로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진수 x는 0보다 커야 돼. 즉 0부터 시작해서 음수 방향으로는 없어. 그래서 기본 개형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역시나 증가함수가 되겠고. 그래서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 되는 거고 식이 어떻게 들어가지? 이렇게 들어간다. 모양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전반적인 아웃라인은 비슷하지. 지수함수랑. 이쪽으로 마찬가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소함수가 나오겠지? 역시나 점근선 x는 0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진수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0부터 음수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x 0부터 시작해서 x 음수 되는 부분은 그래프가 아예 없지 지금. 그지? 이 외에는 역시나 뭐 짜잘짜잘하게 붙어 있는 거. 그래서 뭐 정의역, 체험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지금 정의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겠어? x가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치역은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고. 이런 거는 그때그때 문제를 내고 본인이 습득하셔야지. 왜? 사실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 읽어보면 막 그렇게 새로운 건 없어. 단 너네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문제를 읽고 생각하시고 나 어느 만큼 알고 어느 만큼 모르는지를 따라와 주셔야 해결이 되는 문제라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또 똑같이 팽이도 하겠지, 그지? 그래서 요때 요 부분에 반드시 괄호를 예쁘게 칠 수 있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괄호를 안 치면 로그 A x에다가 그냥 p를 뺀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괄호 안 치면 이 얘기인 거고 반드시 괄호를 쳐주셔야 돼요. 그래야 진수가 x-p다 되는 거지. 그래서 얘도 똑같아. 그래서 얘는 그래프 모양 특성상 아무래도 y축 방향 평이동보다는 x축 방향 평이동이 눈에 확 띄겠지. 물론 위로도 좀 올라가. 그래서 여기 점에 x좌표인 x절편. 선생님이 이런 단어 문장 얘기할 때 자꾸 끊어서 얘기하는 이유가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그래.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맨날 헷갈리지. 요점 너네가 흔히 그냥 이렇게만 쓰는데 뭐 여기 0 넣어보면 뭐 나와요. 뭐 저렇게 저렇게. 실제로 문제 풀면서 숫자 넣어서 해보시면 알겠지. 그래서 분명히 y축 방향으로도 Q만큼 평이동 했기 때문에 요점이 단순하게 요점. 원래 요점은 어디였겠어? 요점의 좌표는 이라고 부르고 너네가 흔히 여기다가 1만 쓰면 뭐만 적어놓은 거지? 절편. 이런 단어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야 내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1 플러스 P로만 가진 않는단 말이야.
실제로 해보면은 y축 방향으로 조금 이동했기 때문에 정확한 좌표는 모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요? 아까 얘기했는데 어디에다가? 여기는 결국 x축과의 교점이지. 그래서 y값이 0이란 말이지. 넣어서 x 구하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절편을 뭐라 해요? 이가민 씨, y 절편 이 뭐예요? 그래프가 y쪽이야. 의 y값만 딱 떼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보통 애들 물어보면 야 y 좌표는 뭐야? x 0 넣어요. 이렇게 나온다고. 계산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절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런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항상 수업 시간에 이런 거 얘기할 때 대답을 정확하게 하는 습관. 내가 대답을 못했으면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 다니는. 고등학생이잖아. 초등학생 아니잖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러면 선생님 그래 선생님 뭐 수업 시간마다 말해주면 되지. 몇 개 안 되니까. 고등학생은 그렇게 하면 공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밑 A 밑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거는 좀 눈에 많이 띄겠지. Y축은 별로 눈에 많이 안 띄어요. 전반적인 요 파트의 전반적인 개념은 사실 이게 다예요. 물론 여기서 하나 추가되는 게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선생님이 저게 다라고 그랬는데 뭐 나는 계속 모르겠어. 그래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요 파트에 문제 몇 개만 좀 봐주고 한 7, 8개, 10개 정도만 봐주고 넘어갑시다. 자, 지금 62페이지 1번부터 4번까지 한글 문제 가빈이가 읽어봅시다. 62페이지 1번부터 4번까지 다음 중 요구함수인 것은 O를 요구함수가 아닌 것은 X를 설명하시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디에 뭐가 있어야 로그 함수다? 소수 X. 진수에 x가 있어야 로그 함수다. 이런 대답이 굉장히 중요하다. 방금 선생님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 대답 못한다는 얘기는 열심히 안 듣고 있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5번부터 8번까지는 너네가 좋아하는 그냥 숫자 때려 박는 거지, 그지? 숫자 때려 박아서 계산하시면 되겠고 9번에서 12번도 마찬가지 숫자 때려 박으시는 거예요. 자, 13, 14 한글 문제 준태가 읽어보자.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전반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역함수라는 개념을 배웠어. 뭐 이런 친구가 있다라고 칩시다. 가정을 할게요. 이 친구 역함수를 구하세요. 이가민 씨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요? 기억 안 나요. 이런 식으로 x는으로 식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x 대신에 y 쓰시고 y 대신에 x 쓰시면 역함수가 됩니다. 이때 이 친구 함수 fx, y는 fx라고 했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x를 이렇게 표시하게 되고요. 즉 이 뒷부분이 얘란 얘기지. 읽을 때는 뭐 f 역함수라고 읽으셔도 되고 inverse라는 표현을 쓰시기도 해요. 적으실 때는 마이너스 1이라고 적으시면 되고 여기 이제 역함수를 만드는 기본 방법이었고
역함수를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었는데 역시나 이동에 대한 개념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역함수 파트와 평이동 대칭이동 파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었고, 역함수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보셨다시피 마지막에 x 대신에 y 쓰고 y 대신에 x 썼단 말이야. 요거를 이동 파트에서도 배워요. 어디에서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예가빈? 그거 어디서 배웠는데? 에서 배웠어요. 여기서 또 역시나 평이동 대칭이동 잠깐만 짚고 넘어가자면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 x 대신에 x-p,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y 대신에 y-q. 뭐 요건 기본적인 건 알고 있지. 대칭이동 얘기 잠깐 해볼까? x축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y 대신에 -y 쓴다. y축 대칭 이동하면은요? x 대신에 -x 쓴다. 원점, 즉 0,0 대칭 이동하면은요? 둘 다 하면 돼요. 이거 둘 다. 왜? 원점 대칭이라는 게 x축으로도 대칭했고 또 y축으로도 대칭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나올 때마다 얘기하죠. 중요한 개념이라서. 이 마지막에 등장했던 게 뭐냐면 y는 x축 대칭, 즉 이렇게 생긴 친구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키는 거가 등장하고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y 대신에 x 쓰고 x 대신에 y 쓰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방금 요 식을 통해서 갖고 왔던 개념이지. 됐나요? 요게 이제 역함수에 대한 개념, 그리고 역함수에서 이어지는 y는 x 대칭에 대한 개념인데, 우리가 y는 a의 x승 이라는 친구를 로그로 바꿀 수가 있지. 어떻게? 이거 로그로 바꾸시면 x는 로그 a의 y가 됩니다. 그지? 요 상태에서 x 대신에 y 쓰시고 y 대신에 x 쓰시면 로그 함수가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친구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란 얘기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중에 그래프적으로도 요 두 친구는 무슨 대칭이다? y는 x 축 대칭이다. 이 친구 식이 y는 x지. 요걸 축으로 대칭되어 있다. 가 기본 개념이란 말이야. 아까 얘기했던 위에 빈칸 내용 3개짜리와 아래 위로 적혀있는 이런 주구장창 나와 있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13번, 14번에서 치수함수를 로그함수로 역함수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맞지? 역함수 개념이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잖아. 이 친구 x는을 바꿔야 돼. 근데 지수함수니까 단순하게 못 바꾸고 로그를 활용해서 바꿀 수가 있지. 뭐 이 친구 이렇게 로그로 바꾸는 거 지수로그 파트에서 했잖아. 그치? 이 상태에서 x 대신에 y 쓰시고 y 대신에 x 쓰시면 역함수가 된다. 요게 fx면 요 친구가 뭐가 된다? 뭐가 된다? f 역함수, f 인버스가 된다. 그런 개념이 이제 첫 번째 이런 개념이고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넘어가서 로그함수 그래프 그리세요. 뭐 그래프 그리시면 되겠지. 뭐 이거는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크게 대단한 건 없고요. 19번에서 23번도 문제 잘 읽어보시면 되겠지. 정의역, 치역 얘기도 아까 했고요. 그 다음에 21번 x값이 증가하면 y의 값도 증가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증가함수라고 부르지.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는 걸. 뭐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선생님은 다 가르쳐줬지만 읽고 그 내용이 그 내용인 거를 캐치하는 건 여러분들 몫이야. 한글을 읽고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말은 바꾸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바뀌는 말을 내가 다는 못 가르쳐줘요. 물론 이거는 너무 단순하잖아. 이 얘기는 선생님 계속 했었어. 증가함수에 대한 얘기. 그래프가 점을 지난다는 뭐 어떻게 보면 돼? 뒤에 넘어가면은 뭐 점근선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점근선도 아까 얘기했지. 4분면 한준탁씨 4분면은 기억하나요? 여기가 1, 2, 3, 4.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 다음에 26 1대1 함수 1대1 함수 1대1 함수에 대한 개념. 딱 1대1 함수 기억나나? 이런 얘기했기 때문인가? 아니요. 어우 자연스러워요. 이가빈씨 1대1 함수 기억나나요? 를 1대1 함수라 그래요. 이게 함수 기준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거시기 한데 함수는 기본적으로 x를 한 개 넣으면 y가 한 개만 나와야 돼. 자판기에 내가 동전을 넣고 콜라를 눌렀어. 근데 콜라도 나오고 한타도 나오고 사이다도 나오면 고장난 거지. 그지? x, y에 대한 개념이 그런 얘기입니다. 2차 함수 있을 때 x 1일 때 y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한 개만 나와야 된단 말이야. f1이 얼마예요? 라고 물었는데 3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되고 5도 되고 7도 되고 이딴 건 함수가 아니야. 1놈은 한 개만 나와야 돼. 그게 함수인데 근데 대신에 이 똑같은 마이너스 3이라는 거에 뭐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게 이제 2차 함수에 대한 개념이었지. 이렇게 생겼으면 1일 때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일 때도 마이너스 3 있을 수 있잖아. F1도 마이너스 3, F-1도 마이너스 3이더라. 요렇게는 된단 말이야, 함수가. 근데 요것도 안 되는 게 1대1 함수.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주로 많이 마주치는 1차 함수 들이 1대1 함수지. x 하나에 y 하나만 대응돼 있고 y도 똑같이 y 하나에 x도 하나만 대응돼 있다. 요게 1대1 함수에 대한 개념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한쪽 방향으로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한단 말이야. 이런 친구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해. 이러면 분명히 하나의 y에 두 개의 x가 대응이 된단 말이지. 근데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하면 역시나 하나의 y에 하나의 x밖에 대응이 안 되겠지. 이런 식으로 똑같은 y 값에 하나의 x 값밖에 대응이 안 된다. 이런 게 1대1 함수고, 그래서 1대1 함수에서 뭐라 얘기했냐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즉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지 않는, 증가하다가 감소해, 아니면 감소하다가 증가해. 이러면 여기 보다시피 하나의 y에 x가 두 개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되지 않는 친구가 1대1 함수였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둘 다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오지. 뒤에 나오는 로그함수도 마찬가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오지. 그래서 요 두 친구는 1대1 함수다. 그래서 지수함수 앞에 문제 풀 때 분명히 이 문제가 나왔어요. 안 풀어봐서 모르겠지만. 그 다음 27번, 좀 전에 얘기했던 27번이 뭐에 대한 내용이지? 무슨 뭐에 대한 내용? 대칭이동에 대한 내용. 이거 쌤 설명했잖아. 이거 보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모르면 뭘 모르는지를 좀 생각하고 가지고 오셔야지. 안 그러면 선생님 혼자 야 이것만 이거고 이것만 저거니까 저거만 그거잖아. 그러면 아 이래도 다음에 문제 보면 또 몰라요. 왜? 본인이 뭘 모르고 본인이 뭘 아는지를 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 선생님이 그랬다 그래서 답을 적기 때문에 본인은 같은 문제 봐도 계속 모르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문제를 읽고 뭘 모르고 뭘 아는지 정돈해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에 23번 로그함수의 평이동, 대칭이동에 대한 내용은 아까 전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래 선생님이 내용 설명 다 했다 이러면 이제 나중에 그런단 말이야. 선생님 개념 24번 대소 비교 안 배웠는데요. 25번 최대 최소 안 배웠는데요. 이건 배울 게 없어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로그 5의 9가 커요. 로그 5의 12가 커요. 이거 누가 커요? 왼쪽이 커요? 오른쪽이 커요? 오른쪽. 오른쪽이 커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데? 오른쪽이 더 큰지? 그럼 숫자가 얘가 12고 얘가 9니까 더 큰 거야? 아니지. 뭐? 역시나 또 그래프 얘기가 나옵니다. 뭐? 밑이 지금 어때요? 똑같아요. 뭘 똑같아요 묻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뭘 묻는지를 생각하고 대답해야 그게 정확한 대답이 나오고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애매모호하게 뭐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1보다 커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다? 증가함수다. 증가함수잖아. 증가함수면 x가 크면 y도 아까 얘기했더니 그거잖아.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증가. 즉 증가함수기 때문에 진수가 더 큰 쪽이 실제 전체 값도 더 크다. 나는 이게 하고 있는 파트란 말이야. 뭐 새로운 게 배울 게 있어요? 아니요. 생각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최대 최소값. 이거 그림 잘못 그렸네 얘들아. 선생님이 바보같이 그림 그렸는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선생님 저거 지수인데요 그래야지. 이렇게 생겼지 로그는. 25번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그래프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한단 말이야. 그러면 일반적인 케이스에는 최대값, 최소값이 없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주셔야 최대값, 최소값이 있죠. 그러면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다? 어떻다? 똑같은 내용이야.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밑이 1보다 크다. 그럼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 중간함수니까 x값이 클 때 전체 y값도 크다. 그래서 x값이 제일 클 때에 최대값이 나올 거고 x값이 제일 작을 때 최소값이 나오겠지.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별달리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읽어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최대 최소의 D파트 넘어가면은 역시나 우리가 지수함수 때랑 동일하게 뭐랑 섞어놓은 문제가 나와? 이차함수. 랑 섞어놓은 문제가 나오죠. 그건 지수함수 할 때 했었지. 그지?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부터 요 로그 함수 A 스텝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뭐 어디까지 풀어야 돼요는 없는데 A 스텝을 가능하면 여기서 다 풀고 가시면 좋겠지. 선생님이 A 스텝을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두는데 나중 되면 A 스텝은 숙제로 안 쳐준단 말이지. 덜 푼 거 남아서 풀고 가라 막 이런다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A 스텝은 수업 시간에 다 풀 수 있도록 합시다. A 스텝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혹시나 이상한 거 모르는 거 있으면 조금 이따가 좀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